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또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는 거는 다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는 행동은 아마 선생님이니까 유치원에도 그런 아이들 종종 있을 건데 만지는 행동은 첫째는 아이들이 심심하거나 또는 불안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친한 친구가 형성되는 시기는 우리가 6살이라고 보기 때문에 5살 후반이나 또는 6살 정도가 되면 그때 동네 놀이터나 친구 집을 오가면서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오늘 또 게스트 초청 육아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현재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워킹맘 오현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치원 선생님이면 아이를 정말로 잘 키우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점을 잘 키우고 싶나요? 저희 애가 외동아들이고 또 제가 워킹맘이라서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교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또래랑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사회성이나 친구 관계 이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또 유치원 선생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주변에 관심들이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학습에 대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은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변의 관심이 본인에게는 부담이 되시는군요. 그런 부담은 모든 선생님들의 숙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먼저 그 사회성과 친구 관계가 걱정이라는 말씀은 이제 워킹맘이라 친구들과 그 사적인 놀이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또 친구들과 놀이하는 시간이 있고 일단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것은 더 깊이 있는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게 아이들이 친한 친구가 형성되는 시기는 우리가 6살이라고 보기 때문에 5살 후반이나 또는 6살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 동네 놀이터나 친구 집을 오가면서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애들이 함께 모아서 놀게 할 경우에 이제 엄마나 할머니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아서 노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6살 정도 되면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기도 더 쉽겠지요.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친한 동네 친구 한 2~3명만 있어도 이 아이가 사회성을 잘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그 고민에 아직 4살인데 그 주변 엄마들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학습에 신경이 쓰이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습에 신경이 쓰이시나요? 제가 유치원 교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들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했냐, 한글 공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하게 영어 CD를 사서 들려주기도 하고 또 흘려듣기를 해주려고도 하고 또 한글이나 숫자 벽보를 사서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 4살은 한글 공부나 숫자 공부는 할 나이가 아닌 거죠. 그냥 뭐 벽보를 붙여주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영어는 뭐 4살이어도 이렇게 뭐 테이프를 들려주고 뭐 하여튼 CD를 틀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나이는 아닌 거죠. 선생님, 아이를 키울 때 고민은 무엇인가요? 고민 너무 많죠.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훈육을 해주고 있는 건지, 네. 케어를 잘 해주고 있는 건지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네네. 집이랑 어린이집이랑 다르다는 걸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큰 문제 행동 없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걱정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아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히려 제가 유치원에서 너무 다양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좀 많이 보니까 네. 우리 아이가 그거랑 비슷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순간 흠칫흠칫 놀라면서 평소보다 더 엄하게 훈육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될까 봐. 그러면은 또 내가 너무 4살 어린 아이한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킨 건 아닌가 하는 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유치원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면 놀라서 엄하게 훈육을 하게 되고 또 한편 내가 아이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네요. 또 남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제 아이는 잘못 가르칠까 봐 걱정이 앞서는군요. 선생님 아이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또 정반대로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쳐본 아이들 중에 제일 똘똘한 아이의 기준을 우리 아이에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좀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소신을 가지라고 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한때 화가 나면은 그 표현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또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시기에 잠깐 하고 지나가는 행동들이기는 했어요. 네네. 그 화난 감정을 그걸로 표시한 거야. 던지거나 소리 지르고. 그 순간은 놀랐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울 때 뭐 힘든 점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아까처럼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훈육을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또 워킹맘이니까 친정 엄마가 봐주고 계시는데 저의 훈육 방법이랑 또 친정 엄마의 훈육 방법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오랜 시간 지속적인 훈육을 해야 좋다는 걸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훈육을 할 기회와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를 충분히 잘 훈육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고 또 할머니는 훈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훈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와 훈육 방법이 달라서 고민이 되는 점은 할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할머니와 엄마의 육아 방식이 달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가 식사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은 먹지 않으려는 아이랑 싸우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랑 남편은 웬만하면 그래도 앉아서 스스로 먹게끔 좀 하고 싶어서 하는 편이고 그래도 먹지 않으면은 먹지 마 하고 치워버리거든요. 근데 또 할머니는 그게 또 너무 매정하게 보이셨나 봐요.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릇을 들고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 또 아이가 굶고 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할머니들은 손주가 끼니를 거르거나 우는 것을 보기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거를 간섭하면 할머니가 섭섭하실 것이고
제 생각은 일단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혼자서 밥을 먹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때 혼자서 먹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먹여주시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직 4살이니까 할머니가 할머니하고 손주 둘 사이에 해결하도록 놔주면 어떨까. 이제 또 6살이나 7살이 되면 또 이제 그때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아마 저희 경험으로 보면 아이들 또 누울 자리 봐서 발 뻗는다고 아마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사이에 누구한테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안 되는지를 벌써 아이들 또 간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상대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배우고 반응도 다르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함께 있을 때 친절히 설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스스로 밥을 먹도록 훈련을 하면 그게 이제 아이의 마음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철들면서 아마 그게 이제 자기 행동으로 그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도 할머니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어느 정도는 어리광을 부리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할머니들 중에 지나치게 어리광을 받아주시면 그런 할머니가 있으시다면 네, 조금 적절한 훈육을 하셔야 되기는 하죠. 자, 워킹맘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일이랑 육아를 병행하려고 하니까 네.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고 또 아이한테 매일매일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일하는 엄마는 항상 아이한테 죄인 같다는 말이 항상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그 미안한 마음, 그다음에 워킹맘들이 항상 체력적인 한계. 네. 그러니까 제가 애들 다 이제 씻기고 어찌고 이제 하루 이거 하고 누우면은 이렇게 땅속으로 제 몸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 체력적인 한계는 워킹맘들이 다 느끼는 문제점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체력적인 한계지요. 우리 때는 워킹맘들은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있어서 어떻게든 일과 육아를 둘 다 잘 하려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움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또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도 좋지요. 네. 저도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평생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슈퍼우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의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자기 칭찬을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그래, 이 정도면 나도 최선이야. 이런 생각이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고민이 더 있는데 네. 아이가 자기 전에 고추를 좀 남자아이인데 고추를 만지려고 하거나 좀 발기되는 거에 호기심을 요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을 막 뒤져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보다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이자 뭐 육아 선배들한테 아이가 벌써 고추를 만지고 발기하는 거에 관심을 보이는데 너희 애도 그랬니? 뭐 그러다 없어졌니?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 걱정을 공감해주는 말에 그냥 좀 마음을 위안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네네.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는 행동은 아마 선생님이니까 유치원에도 그런 아이들 종종 있을 건데 네네. 만지는 행동은 첫째는 아이들이 심심하거나 또는 불안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부모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부모들은 아이에게 팬티하는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이유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가 성기를 만질 때는 놀라거나 훈계하기보다는 아이 손을 잡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또 재미있는 놀이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돌려야 되겠죠. 아이의 관심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다 보면 나쁜 습관으로 정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면 성기 만지는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지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유치원 선생님들도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도 또 막상 자기 아이한테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 또 놀라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유치원 선생님이시니까 이 유치원 선생님인 엄마에게 한 수 배울 수 있는 나만의 성공 육아 비결을 좀 알고 싶어요. 네, 궁금해요. 나만의 성공 육아 비결이 있나요? 일단 저는 칭찬의 힘을 좀 크게 믿고 있는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아이에게 자기 전에 항상 자기 전에 대화를 많이들 나누잖아요, 아이랑. 자기 전에 누워서 저는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는 또 저한테 서로 칭찬을 3가지씩 해주는 거를 매일 하고 있어요. 멋져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먼저 오늘 혼자 양치한 거 정말 너무 멋있었어. 아니면 장난감 스스로 정리한 거 너무 멋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칭찬을 해주면은 아이도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오늘 엄마가 나한테 친절하게 밥 먹여줘서 너무 멋졌어 라고 저를 칭찬해주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인지 아이가 좀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또 예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 유치원 선생님다운 멋진 육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주기는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네네. 자기가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한다고 보지요. 네네. 우리가 문제 행동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은 육아 비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너무 멋진 방법입니다. 네, 너무 훌륭한 거죠. 네. 대단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자기 전에 누워서 서로 칭찬을 해준다니 놀랍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끼리도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서 칭찬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쑥쑥 박사를 시청하신 부모님들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하고도 하고 부부 사이에도 하면 칭찬을 받고 잠이 든 아이들은 꿈나라에서 좋은 꿈을 꾸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나요? 가끔씩 좀 버릇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특히 엄마 아빠보다는 편한 할머니를 무시하는 듯이 행동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제가 예의나 예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준 기억이 없는 것 같았고 또 평소에 제가 제 친정 엄마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또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해주긴 했었는데 다른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설명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할머니나 다른 어른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이면 그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해주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상황별로 예. 예의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존댓말 쓰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좋죠.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쑥쑥아 그러면 왜? 뭐? 그러는데 쑥쑥아 또는 쑥쑥님 그러면 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투나 그 언어에 따라서 아이도 그 말하는 행동이 달라지죠. 네. 친정어머니께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셨는데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애기 키우면서 뭐 기저귀를 떼고 또 어린이집 처음 적응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젊은 엄마들도 하긴 힘든 일인데 그렇죠. 예. 그거를 저희 엄마가 우리 아이가 안정적으로 편하게 해낼 수 있도록 정말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한없이 큰 사랑을 주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가 밝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든든하고 편한 마음으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또 그 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좀 지쳐 보이는 엄마 모습을 보면은 내가 엄마의 시간을 좀 빼앗고 누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좀 전달을 하면 좋을 텐데 부끄럽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에 표현을 좀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남한테는 친절하게 잘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어머니, 아버님, 남편한테는 마음 알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오늘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머니 잘 보세요. 엄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또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는 거는 다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어떻게 저도 네. 아유, 어머님도 마음을 아실 거예요.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엄마 집에 이렇게 들리면은 구경시켜서 미안하다고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낯간지러워서 제대로 표현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네. 그리고 아이고, 또 저도 함께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삼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어머님 잘 들으셨죠? 따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처음 할 때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자주 하게 되면 습관이 돼요. 특히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칭찬에 매우 인색한데 이는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잘 알겠지라는 생각에서 안 하게 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칭찬받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머님들. 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네, 사실 눈물 날 것 같아서 아마 다 100% 표현을 못할 수도 있고 엄마도 그걸 다 미루어서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게 든든한 친정 엄마가 계시니 뭐 행복한 거죠. 네, 좋으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도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손주를 잘 키워주셔서. 어떤 선물보다 크고 값진 선물이죠. 덕택에 따님이 좋은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손주도 잘 자라고 있으니 몸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님에게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어머니. 네. 혹시 남편은 육아를 잘 도와주시고 있나요? 네. 저희 남편은 육아도 또 집안일도 너무 잘 분담을 해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사실 집안일은 남편이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뭐 육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좀 더 허용적이고 남편이 약간 엄한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니까 네. 조금은 더 허용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 모든 건 다 1등이고 최고예요. 오, 네, 아주 훌륭한 남편이시네요. 정말 선생님 복도 많으시네. 그러니까. 친정이 도와주시고 또 남편이 또 가사를 분담해주고 네네. 하니까 참 금수저가 따로 없네요. 남편과 친정 어머니께 고마움 많이 표현하시고 사세요. 네. 오늘 이제 오연미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도 남의 아이도 잘 가르치고 키우실 걸로 믿습니다. 바쁜 시간에 원고 쓰시느라 시간을 내주시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쑥쑥 박사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은 외모에서나 목소리에서나 애교가 철철 넘치세요. 네. 너무 훌륭한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